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힐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뽑힐까?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또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뽑혔으면 좋겠다. 이강인 선수가 국대 유니폼 탁 입고 멋지게 월드컵 예선 이런 데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강인 선수 국대 차출과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지난 여름에 팀을 옮겼잖아요. 발렌시아를 떠나서 이제 마요르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출전기를 좀 잡았죠. 그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상대에게 골도 멋지게 넣었었고, 지난 주말에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서만 올 시즌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한번 뽑아서 벤투 감독도 한번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팀의 이선에 좀 더 다양한 어떤 옵션, 좀 더 창의적인 어떤 패스, 이런 거를 위해서도 한번 불러서 점검도 해보고 손발도 맞춰보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이강인 선수를 본 지가 꽤 돼서 그래요. 올림픽 대표팀을 우리가 봤죠. 벤투 감독 체제의 풀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본 건 좀 됐습니다. 최근에 뛴 이강인 선수의 A매치는 올 3월이었습니다. 그 일본과의 평가전이었죠. 한일전. 그때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으로 써서 팀도 상당히 좀 어려웠고, 이강인 선수도 좀 뛰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조건이 좀 있었죠. 그게 이강인 선수의 마지막 A매치였어요. 근데 이런 이제 평가전 말고 타이틀이 걸려있는 뭐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마지막 A매치는 2년이나 됐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레바논과의 경기, 그때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이었는데 이게 뛴 것이 평가전이 아닌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기의 마지막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만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국대 유니폼 입은 이강인,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있으면 국대 명단 발표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11월에 2차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1일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홈에서 경기하고요. 그 5일 뒤인 16일에는 이라크와 원정 경기로 또 경기를 하는데, 이 두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입니다. 중요한 승부죠. 우리가 지금 이란과 최종 예선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이 두 경기를 우리가 연승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수월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를 다 잡아야 되고, 특히나 이 두 경기는 우리 대표팀이 2021년 올해 치르는 마지막 A매치이기 때문에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그런 두 판의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승부에 누가 뛸 거냐라고 하는 명단 발표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 3일 남은 건가요? 월요일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벤투 감독이 이 2연전에 뛸 한국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가 뽑힐까? K리그에서 정말 잘 뛰는 선수들, 또 유럽에서 잘 뛰는 선수들, 최정의 어떤 멤버로 이번에 싹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예상도 하시고 전망도 하시고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뜨거운 이름이 이강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벤투 감독 체제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뽑힐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강인 선수도 최근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실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선수로서는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입증하고 그래야지만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뛰어줬지만 더 많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 이강인 선수가 아직 이제 최근에 못 뽑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장에서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명단을 발표하는 그 기준만 놓고 보자면 그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경기가 이번 주말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큼 큰 임팩트를
그리고 건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경기가 여러모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마요르카는 이번 주말 경기가 이제 카디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정확한 시간은 31일 일요일 밤 10시. 축구 보기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마요르카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결과를 끌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퇴장당했다가 복귀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 소속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렌시아와의 경기 때 옐로카드 2장을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 때 징계를 받아서 못 뛰었고 이제 이번 주말에 돌아오게 되는데, 딱 돌아와서는 육체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걸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어떤 강렬한 플레이, 어떤 임팩트 있는 결과를 끌어냄으로써 벤투 감독에게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도 해내야 하는 이강인 선수 이번 주말 미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거 있더라고요. 후스코어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도 못 뛴다라고 하는 그 퇴장의 여파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그 라리가에 한국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더니 뭐 나오는데 문제 없다라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강인 선수가 사실 그 발렌시아전 퇴장 그 경기도 그랬고,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던 것만은 뭐 분명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로 이적을 해서 라리가 기준으로 7경기 뛰었고요.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2개 공격 포인트, 그 다음에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할 정도로 마요르카에서는 뭐 이제는 뛰는 거 걱정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아쉽지만 퇴장당했던 그 발렌시아 경기에서도 그 이강인 더비라고 불렸었잖아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승부였고, 굉장히 플레이 좋았잖아요. 32분에 정말 이 팬텀 드리블 양발로 탁 치고 들어가면서 골라인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 내줘가지고 이 앙헬 로드리게스의 선제골을 도우면서, 와, 그건 진짜 막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도 팀도 기세 쫙 연결해가지고 38분에 자책까지 연결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갔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흥분했는지 조금 이렇게 아마 제가 봐서는 의욕이 조금 더 넘치지 않았나 좀 보여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후반전 초반에 옐로카드 2번째를 받으면서 안타깝게 좀 퇴장을 좀 당했었죠. 이거 관련해서 발렌시아가 원래 제소를 했었어요. 그 옐로카드 한 장은, 그 2장 중에 한 장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거 좀 없애줘라, 그러니까 퇴장 징계 아예 풀어달라. 원래 그랬으면 주중에 있었던 그 목요일 새벽이었죠. 세비야 경기 때도 만약에 그 제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라리가 측으로부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세비야 경기에는 한 경기를 못 뛰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기 나올 수 있고, 또 발렌시아 경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퇴장당했고, 추가 시간에 바타글리아도 또 퇴장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대2라고 하는 좀 아쉬운 결과, 선제골을 2골을 먼저 넣었었던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발렌시아 경기 때 이제 퇴장을 하면 최종적인 레드카드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자면 라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번째를 좀 받은 건데,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 더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경험이니까 이렇게 하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나간 거 지나간 거잖아요. 조금 더 바로 앞섰던 경기에서의 그런 어떤 기억, 그걸 싹 한번 끊어내고 다음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짜 훌륭한 멘탈,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또 얼마큼 보여주는지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봐야 되겠죠. 그러기에 사실 카디스는 괜찮은 상대예요. 이강인 선수가 뭔가 다시 보여주기에는 이 카디스라고 하는 팀은 좋은 상대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카디스가 원래 그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온 팀이에요. 3부에 있다가 2부에 있다가 지난 시즌 승격을 해서 지난 시즌 12위를 했었고요. 이번 시즌 초반에도 지금 라리가 11경기 치렀거든요, 카디스가. 네, 승리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1경기. 물론 뭐 무승부도 많이 있는데 1승 5무 5패이고요. 순위가 지금 굉장히 강등권에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순위고 실점도 11경기에서 18골을 내줬습니다. 이거는 레반떼에 이어서 라리가 팀들 중에는 최다 실점 2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승률도 안 좋고 수비도 안 좋기 때문에 공격 자원인 이강인으로서는 승점이 필요한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카디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데는 사실 악재가 좀 많아요. 여기에 일단 미드필더의 가리도 같은 경우는 수술받아서 올 시즌 아예 지금 못 뛰고 있고요. 아마 연말 정도에나 복귀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또 아주 경험 많은 또 미드필더인데 호세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수비수 하로얀 있습니다. 이 핵심 선수인데 이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 못 뜁니다. 미드필더 좀 수비. 그런데다가 이제 공격은 온두라스 출신의 그 안토니 로사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말고는 득점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하죠. 이 로사노가 바로 직전 경기 헤트트릭 하긴 했지만 이 선수 말고는 골 선수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이 선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선수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뛰기도 했었던 알바로 네그레도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확실히 이제 나이가 만으로 36살이에요. 정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PK골 하나인가 있고 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을 선수도 좀 부족하고 허리나 수비 쪽에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원정을 가긴 하지만 마요르카가 충분히 한번 분위기를 뒤바꿔 볼 만한 그런 팀이다 볼 수 있겠고요. 마요르카로 좀 넘어보면 일본의 쿠보는 여전히 부상으로 뛸 수 없습니다. 조금 부상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강인 선수 이제 복귀하게 될 텐데 크게 그러면 공백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쿠보 말고는. 그러면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어요. 최전방에 앙헬 로드리게스를 세워놓고요. 이선에 다니 로드리게스, 이강인, 안토니오 산체스, 미드필더에는 갈라레타와 바바, 수비는 올리반, 루소, 발렌트, 마페오, 레이나 골키퍼를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포인트는 일단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포지셔닝을 어디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제가 이제 예상 선발 라인업에는 세컨에 갖다 놨죠. 중앙에. 사실 이 위치가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위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쿠보 선수의 오른쪽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왼발로 접고 들어오는 걸 좀 맡기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그래도 가운데가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쿠보가 못 따라오니까 이강인 선수를 세컨에 둘지 오른쪽 측면으로 둘지 요거 한번 지켜보자. 관전 포인트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좀 이번에 보면 공격 포인트 2개인데 다 원정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카운터 칠 때 정확한 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2개 공격 포인트 모두 원정에서 나온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원정, 발렌시아 원정이었죠. 마요르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라리가 올 시즌 원정 5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마요르카가 4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그 4골 중에 2골을 만든 게 이강인이죠. 하나는 골로, 하나는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원정 라리가 팀에서는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팀으로서도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를 좀 반전을 빨리 좀 쳐야 돼요. 마요르카가 최근 라리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2무 1패예요. 주중에 못 뛰었던 세비야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직전에 발렌시아 경기는 좀 마음에 짐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퇴장당하면서 동점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일단 분위기를 좀 빨리 바꿔내는 것, 이게 또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또 승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종합해서 벤투 감독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요걸 지켜보는 것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단 발표된 다음에도 라리가 한 경기는 더 있습니다. 그걸 치른 다음에 만약에 뽑힌다면 넘어오는 건데 다음 주말에도 엘체와의 경기하고 이제 A매치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에 와서 다양한 역할이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뽑아서 조합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출전 시간이야 좀 조절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